그렇게 속이 좋으신 건지 한가하신 건지 본인 노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국민들의 민심을 이렇게 안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예. 더 놀라운 거 군 티셔츠를 입어요. 해군 최병 특검을 거부를 몇 번을 하신 분이 화가 좀 나더라고요. 조롱하나? 아니면 우롱하나? 댓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냥 휴가를 한 2년 갔다 오셔라. 댓글 뒤에 우리 숨지 않겠습니다. 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휴가 갈 때마다 당장 등장하는 게 책이었어요. 예. 한 번도 책을 보시거나 뭐 하는 게 없었어요. 오징어 베스트셀러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옛날에는요. 야 대통령 선거 지면 야 우리가 이제 졌지. 그럼 KBS는 당연히 대통령 임명하겠지. 뭐 MBC도 이러겠지. 이렇게 승복을 했다고 옛날에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KBS, MBC 임명하는 거는 이 꼴을 못 보겠어. 이거거든요. 권력에 졌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네. 정권에 따르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법이. 한없이가 위원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전 세계가 참 지금 난립니다. 또 미국의 공군기지 이라크에 있는 공군기지에 미사일이 2발 떨어져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지금 정치권 또 경제 어제 또 주식시장이 정말 대폭락을 했습니다. 역대급인 폭락장이 있었고요. 오늘은 다행히 또 좀 급등장이 나오고는 있는데 굉장히 불확실성,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정치라도 잘 무게를 좀 잡으면서 불안한 마음을 좀 달래줘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불안한 마음을 더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장르만 여의도에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지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의 영혼의 단자 서정욱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하시죠? 예. 예, 어제 30년 됐어. 어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많이 당해서 제가 그래요? 96년부터 해가지고 역시 역사 이게 켜켜이 쌓이는 그게 결국 이제 사람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군요. 네. 놀란 건 제가 놀랐죠. 아. 저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요?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어제 때려 맞으셔갖고.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딴 것도 같이 지금 그래요? 폭락한 상이라 코인 시장도 참 많이 빠졌던데요. 난리 났습니다. 네. 자, 이분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요? 맥 정치사회연구소의 서영주 소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투자 같은 거 하세요? 투자를 좀 하다가 네. 주식은 일단은 안 보고 있는 지 오래됐습니다. 계좌에는 지금 계좌에는 있지요. 잠자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상처가 있어요. 다들 그 상처들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뭐. 저는 주식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아요? 땅에 맥이나 보러 다녀야겠어. 땅 보러 다니신다. 땅 보러 다녀야겠어. 자,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님 오늘 또 뉴스 정리해 주십니다. 네, 주식의 주자도 모릅니다. 예. 조금 코인 소액 조금 했다가 그것도 좀 잘 안 됐죠? 예? 아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아, 어제 그래서- 안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보지 믿고 마요. 가는 거라 보지 마요. 그래가지고 보지 마요. 안 그래, 받고 어제 주식은 봤으면 안 합니다. 끝장이에요, 예. 끝장. 예. 자, 하여튼 오늘 또 3부에는요 저희 경제 코너도 있으니까 그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정치 뉴스들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네. 뉴스부터 갈까요? 자, 검찰 3,000명 통신조회 논란 요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SNS에 올렸잖아요. 네. 검찰의 통신 가입자 조회 통지 내용. 조회 기간 서울중앙지검 문서번호 2024-87 조회 목적 수사. 이 문자를 올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지검이 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고 있었는데 네. 관련해서 이재명 전 대표 통신 그 내용을 조회를 한 거예요. 추미애 의원도 이 기록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통신 조회가 유행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정치인들 언론인들 다 사찰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사찰이란 표현은 왜곡이다. 단순히 가입자 조회를 한 거다. 그러니까 피해자랑 주고받은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 전화번호에 가입자가 누군지를 조회한 거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거다. 네. 이렇게 반박을 한 상황이고요. 뭐 민주당에서는 이거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야 된다. 그리고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강백신 검사 탄핵 조사할 때 이것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나선 상황입니다. 어떤 사건에 연관된 그 통신 조회인지는 모르는 거죠?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예, 사건으로 예, 특정이 됐습니까? 예, 예. 그 관련된 그러면 전화가 오간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가입자가 본인이 맞는지 그걸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피의자가 가진 그러니까 피의자 핸드폰에 나온 통화 내역 보고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봤다라는 거죠. 여기서 피의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들 아니야? 김만배랑 그 신앙님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만배 신앙님 그 두 명과 연결돼 가지고 3,000명이 통신조회를 당했다는 딱 두 소리예요. 명은 아니고 이제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더 이게 무슨 인사가 얘기냐면 있겠죠? 예. 그 두 명이 이제 핵심인데 네. 그 두 명과 연관돼서 또 뉴스타파 기자들 예, 세 명에 예. 대한 것까지 예. 같이 엮다가 이제 이렇게 다 줄줄이, 전방위적으로 줄줄이. 하게 됐다는 예, 예. 건데 네. 제가 그 번에 들어 있거든요. 예. 이게 세 번호가 있더라고요. 2024-87이 있고 2024-116이 있고 2024-117이 있어요. 그래서 2024-87 그룹은 약간 정치인 그룹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116, 117은 이제 언론인들이 많이 껴 있더라고요. 근데 이 87 그룹은 1월 4일 날 제공을 받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또 1월 5일 날 받았고 이제 막 이래요. 아, 변호사님도 그 문자 받으셨다는 예, 저도 거죠? 그걸 받았어요. 누구랑 제가 통화하신 거예요? 아니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다들 몰라. 이거 누구랑 그래 했지? 바로 내가 네. 그걸 말하고 싶은 예, 거예요. 나는 예. 이게 딱 8월 2일 날 오전 9시 40분에 문자가 와서 네.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누구에 대해서 무슨 목적으로 수사를 나를 하고 무슨 혐의인 거냐? 내가 그걸 너무 궁금해했는데 네. 그건 알려주지 않아요. 이번에 이 통신 사찰은 사실은 영장도 필요 없거든요, 법원이. 그러니까 그냥 가입자 뭐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이런 것들 나왔다고 주소까지 나오는데 네. 그런까지 제공하는 데는 법원이 영장 없이 그냥 검찰이 무조건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화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막 찝어서 그러니까요. 확인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전화 안 했지만 네. 예를 들면 그 옆에 사람과 있으면 이제 그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까지도 기록 조회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랑 연락한 적은 없으니까. 어. 그런데 요점 그거죠. 그걸 한 달 안에 원래 통신조회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기로 되어 있는데 네. 7개월이나 지나서 알려줬고 만약에 1월 달에 그게 있었으면 2월 달에 알려줬었으면 4월 달 총선에 엄청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게다가 그 당시에 공수처 옛날에 그때 막 무차별 통신조회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얼마나 개슈타포냐 이러면서 난리쳤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심하게 3,000명 이상이 지금 됐다는 거는 있을 수가 이거 없는데 이제 사찰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꼭 사찰까지는 사찰은 아니어도 아니더라도. 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사건 하나에 이렇게 3,000명이라는 예, 사람이 이렇게 동원돼서 아. 정보를 제공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네. 그러면 정보를 조회당한 사람은 아무 권리가 없느냐? 그 정보 조회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혐의로 당신이 누구랑 무슨 연결이 있어서 당신의 걸 조회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상한다. 일반적으로 원래 알려줘요? 아니 너는- 원칙적으로는 네. 내가 그 우리 앵커를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검찰이라고 생각하고 예. 부를 때 당신은 무슨 혐의로 네. 부릅니다. 네. 당신은 언제 뭐 누구랑 알려주겠죠. 알려줘야죠. 네네. 네네네.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가죠, 난. 그냥 뭔지도 안 갈 순 없나?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난 네. 당하면 당하나 보다 하면 하나 보다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서정익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뭐 핸드폰에 대해서 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그 아예 압수수색을 해가지고요 핸드폰을 가져가요. 네. 그다음에 포렌식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 영장이 있어야 돼요. 네. 이거는 완전히 핸드폰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하는 게 있고요. 혹시 피의자들한테 하겠지 뭐. 예, 그거는 이제 예. 범죄자들.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것도 영장이 필요한데 예. 통신 조회 있잖아요. 제가 누구 하고 쭉 통화한 내역들, 예. 시간, 예. 그다음에 그 장소까지 나와요. 아, 이거는 통신기록. 영장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영장 필요하고. 예, 그 통신 조회.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한 거는요. 요거는 영장이 필요 없는데 네. 예를 들어 제가 수사하는데 제가 이거 저장할 때요. 저는 이재명은 그냥 이재명 대표라고 저장해 놨어요. 이런 건 조회할 필요 없잖아요. 제 통화에서 이재명하고 이름 뜨니까. 근데 제가 윤통 이래 놨단 말이에요. 윤통. 그럼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게 누군지 검찰이 궁금하잖아요. 아. 그다음에 저 여자 이름은 전부 다 이과장, 이대리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보면 의심하잖아요. 집사람이 보면 의심할 수 있잖아요. 네. 여자 이름은 전부 이게 비밀로 제가 설정해놨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검찰에서 제 수사할 때 궁금하니까 누군지. 그렇게 예를 드신 예. 거죠? 예. 아니 실제 수사할 때 왜 수습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윤통이 수사해도 누군지. 돼요? 아 네네네. 그러면 이게 윤석열이 언제 개설한 핸드폰이구나. 아. 이거 알아보는데 이게 사찰이 근데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요 이거 문재인 네네. 대통령 때 저 몇 번 통보 아, 받았는데 그렇습니까? 그때 그 공처에서 고발 사주할 때요. 예. 국민의힘 의원 88명이 이래 받았어요. 이번에 민주당은 10명이잖아요. 아. 88명이
이렇게 공수해서 고발 사주할 그럼 때 그분들이 저장을 해놓을 때 뭐 서변 이렇게 이제 저장해 놓으니까 그럼 서변이 누군지 이제 조회보는 아 그걸 확인하는 아니, 거예요? 아니, 이거는 간단히 돼요. 저장 번호를 안 나와요. 이거 아니, 그냥 아니. 번호만 나와요. 그게 아니고 이게 예. 예를 들어 김만배하고 신학님 씨하고 기자 몇 명이 예. 피의자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영장을 받아가 통화 내역을 쭉 뺀다니까요. 예, 예. 영장을 받아야 돼요. 네, 그렇겠죠. 근데 통화 내역이 쭉 나오잖아. 예. 근데 이름이 이재명이면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이분들이 이재명이라고 아니, 추미애라고 안 난 거예요. 통화 내역에 이재명이랑 안 나온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안 통화 나오니까 내역에 궁금하니까 이 번호만 번호를 나와요, 조회해 본 번호만. 거죠. 번호만 나오니까 번호만 보는 있거나 거예요. 혹은 네. 이제 저장이 돼 있는데 이름으로는 도저히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이 누군지 아마 이름을 김만배 안 씨나 나와요. 신학님 씨는 영장을 받아서 아. 포렌식도 하고 네. 그다음에 네. 통화 내역도 다 그렇겠죠. 뺀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네. 통화 내역 그러면 이게 네. 다 이게 이름이나 문자 카톡이 뜨잖아요. 네. 근데 누군지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이재명이나 추미애는 자기 이름으로 저장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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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그 남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알아보는 이 기법이니까 아무거 이런다고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슨 사찰이 돼요. 아. 저는 이재명 대표가요. 네. 옛날에 진짜 핸드폰도 압수수색 당해보고 했거든요. 네.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엄청 키우잖아요. 옛날에 이재명 대표 수사 한두 번 받아봤습니까? 압수수색을 핸드폰 본인 거 많이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두 번 뺏기고. 근데 비밀번호 안 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네. 이재명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지금 키우잖아요. 아, 그거는 검찰을 말이- 악마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건에 대한 피의자로서 이 당연히 핸드폰을 이제 낼 수밖에 압수수색한 없는 거고 거고. 그건 예. 당연한 것이고 예. 지금 이 건은 그 건이 아니라 김만배와 신학님 사이에 있었던 통화와 관련해서 연결된 사람들을 쭉 네. 그것도 아까 뭐 정치인 몇 명 했다 그러는데 정치인 했으면 차라리 이해가 되죠.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닌 다른 일반인들에 대해서까지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얘기가 됐는데 그게 네. 왜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당연히 이건 공론화시켜서 말이 돼야 되는 근데 거죠. 이게 추미애 대표나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피해가 갑니까? 무슨 그분들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우리들에 대한 피해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결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다 네. 전화를 해보고 확인해보잖아요. 이거 자체가 약간 심리적 압박 같은 게 있을 수 그럼요. 있죠. 저는 이게 어, 이런 전화- 통보를 워낙 많이 받아가 아무렇지도 않던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 다른 다른 이렇게 내가 네. 통화한 사람 중에 조사받아서 있었구나 이 정도 의미입니다. 다른 문제보다 지금 2부장 2과장이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큰 문제죠. 집사람이 알면. 이미 알아, 이미 알아. 옛날부터 얘기해놓고서. 나오던 얘기야 이 얘기는. 이게 절차상의 문제는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야 절차상 문제는 예. 있어요. 한 달 안에 통지해줘야 되는데 한 달 네. 안에 통지하지 않은 거 아. 이런 건 예, 있는데 얘기할 수 있죠. 예외가 있죠. 그런 건 예외가 있는데 있어요. 예외가 예. 있는데 그 예외에 이게 해당이 되느냐 예. 사실은 그 그러니까 부분이 증거 문제인 인멸의 거죠. 우려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면 6개월 연장해서 예, 근데 그 봐, 총 6개월 7개월 그래서 이제 어. 1월에 한 걸 8월에 줬다 이건데. 예, 그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는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광범위했다. 모든 국민들의 네. 권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게 네. 문제라는 네, 우리 거죠. 서영주 소장님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찰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애매한 지경이긴 해요. 네네네네네. 사찰이다 단정하기는 더 조사를 해봐야 돼요. 네네. 이게 왜냐하면 왜 이런 이유로 3천 명에 넘는 예. 사람들을 저인망식으로 막 무차별적으로 했잖아요. 이게 그냥 정말 수사 편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라도 하나 걸려라라고 했던 건지 이거는 조금 더 그래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냥 이거 미친 사람들이죠.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따르면.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사찰이라는 규정을 그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 정부의 행정부의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검찰의 이런 정말 전방위적 이게 야당과 이런 여당을 다 떠나서 네. 이렇게 일반인까지 다 통신 자료 조회를 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사찰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조사 지시를 내리고 네. 이런 부분들은 행정부를 통해서 단순히 통신의 당사자의 가입 정보를 받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 검사가 할 수 있으나 네. 이건 아니다. 내가 후보 시절에 이거는 내가 근절하겠다 했으니 바로 행정입법에서 이 부분도 영장을 받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보통 앞뒤가 맞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불과 한 2, 3년 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이거는 미친 사람들이고 그때는 공수처라고 그래서 네. 공수처의 전망을 다룰 만한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일은 검찰의 어떤 존폐를 다룰 만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집권 여당의 새로운 대표인 한동훈 대표 입장이 궁금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 이게
서울지검 반부패 일부에서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특수부란 말입니다. 특수부 자체는 통상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건을 딱 찍어놓고 목표로 찍어놓고 반드시 이 사건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검찰에서 발표했던 건 뭐였냐면 네. 대선 개입 여론조사라고 했어요. 대선 개입, 대선 개입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조작, 여론 조작. 네. 누가 이런 조작을 했냐? 신학님, 김만배가 그 주축이 있지만 그 뒤에는 민주당과 이재명이라는 그 어떤 실체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하면서 그냥 막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검찰의 처음부터의 시작점을 보면 이거는 정치적인 사찰의 냄새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지금 이 통신 기록을 본 거 자체가 그럼요. 왜냐하면 그래요? 통상 뭐 변호사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네. 많이 이제 법조 추리해봐서 아는데 이게 통화 내역을 관련자들하고 이게 한계를 줘요. 수사와 관련된 거. 네, 네. 그러면 쭉 제한적으로 뽑은 다음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통신 조회 당사자의 이름을 확인해서 그걸 조합한 다음에 사건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네.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본인들이 대선 조작 여론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나 별게 없어요. 신학님 김만배 두 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 끌어들이려면 일단은 막 통신자를 해서 하나라도 얻어 걸려라 라는 저는 출발점이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저인망. 그물을 쫙 네. 던진 다음에 아무거나 걸려라. 이래가지고 그거예요, 그냥 지금.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원래 잡고자 했던 상어는 못 잡았지만 네. 나머지 뭐 쭈꾸미라도 잡으려면 이 그물을 쫙 던져가지고 아무나 걸려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 아무나 걸리는 여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쭈꾸미처럼 그러니까 이거 걸리고 있는 던져서 얼음이야? 어떻게 네. 걸리는 거예요? 이게 던졌어 건물을 던졌다고 치고. 이게요. 예. 내가 하면 이제 정당한 수사고 남이 하면 불법 사찰이 이건 내로남불입니다. 예. 전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요? 내가 하면 정당한 수사, 예. 남이 하면 불법 사찰인데 예. 이게 법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서영주 대표께 전화를 했어요. 네. 근데 제 신분을 속이고 비밀로 통화할 권리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서영주가 조사받는데 네. 통화가 저하고 이게 제 번호하고 통화한 게 노잖아요. 네. 근데 제 이름이 안 떠요. 예. 그러면 이게 누구하고 통화인지 궁금하잖아요. 검찰이. 예, 네. 수사하다 보면 네. 공범자하고 통화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게 이 번호가 누구냐? 확인을 해야 그래서 된다. 제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피해 본 게 있나요? 제가 제 신분을 속이고 서영주하고 통화할 이런 헌법의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신분을 떳떳하게 밝히고 통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통화는 그 신분이 누굴 통화했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상어가 낚이고 이걸로 이게 뭐가 고기가 낚입니까? 아니 이거? 제한적으로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제한적으로 아니에요. 안 했다는 거잖아. 이분이 헌법상 권리를 모르는 것 같아. 헌법상 기본권은 네. 내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내가 누구랑 얘기했는지, 내가 누구랑 어디를 갔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면 네. 알리지 않아야 될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잖아요. 그런 게 예를 네, 들면 네, 네. 제가 서정욱 변호사랑 전화할 수 있고 우리 맥 선생님하고 전화할 맥 수 있어요. 선생님이구나. 그렇지만 그분들하고 통화한 내용이 별 볼 일 없겠지만 네. 별 볼 일 있든 없든 간에 내가 그 사실을 비밀을 남에게 지킬 이유- 알려야 될 이유가 권리 없는 있다. 거잖아요. 그리고 저 네. 사람이 내 거를 봐야 될 권리가 없는 근데 거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을 그러니까 범죄를 의심된다면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지 되는 거죠. 예. 그럼 나 같은 구속됐잖아요, 경우 둘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장 같은 거를 치는 거예요. 네. 저 사람하고 연결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무거나 그럼 다 저 사람하고 연결만 되면은 다 너도 아무거나 피해자로 다 해도 할수 된다.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장주의의 위배를 그러니까 원칙을 예외로 두면 안 되는 건데 이번 건은 지금 영장주의도 아닌 것을 그냥 광범위하게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걸 예전에 처분했잖아요. 검찰이 이러지 않았었어요? 아니면 검찰이 늘 그래 왔는데 이제는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까? 둘 다예요, 사실은. 이게 원칙적으로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특정되기 전에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옛날에는 무차별식을 다 했고 사실 제대로 통지도 안 해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통제해주는 걸 받겠죠. 예, 그래도 네, 이제 네.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통지해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사찰을 하고 있었어? 나도 놀란 거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내가 감시당하는 걸 모르고 있었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설마 이거 영장주의나 이렇게 법원을 뭔가 통화해서 뭔가 하겠지. 예. 검찰이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겠지. 이랬는데 지금 보세요. 이거는 검찰이 자기 맘대로 한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잘못된 사고방식 정말 위험한 게 뭐예요?
무슨 손해가 있냐니요. 그렇게 사찰 당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기본권의 피해예요. 어떻게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요 멘트는 예. 거의 매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변호사가 돼갖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아니 무엇보다 사찰다 떠나도 이거는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한 침해는 맞아요. 네. 침해예요, 침해. 네. 개인정보 침해가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따라요. 근데 이제 검찰이 네. 본인들의 이제 수사권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휘두르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검찰이에요. 왜 그러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비리면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미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정상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네. 이 통신조회 부분에 있어서는 네. 왜 했는지 이유를 지금 검찰이 못 밝히고 있어요. 아. 왜 이렇게 3,000명 넘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제보로 들은 거는 일반인도 친인척도 다 이 맞아요. 통신조회를 한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 사건을 수사하면 정치인과 기자, 언론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제한적으로 특정해 놓고 조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냥 일단 던져 놓고 뭐라도 하나 걸려라. 이거는 정말 책임을 져야 네, 되는 네, 거죠. 지금 소장님 발언에서 그 3년 전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소환이 됐는데 그 음. 3년 전에도 비슷한 종류의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공수처. 정부 때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하면서 음. 이제 뭐 국민의힘 소속 뭐 의원들 뭐 기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통신 조회를 하고 그때 뭐 일부는 또 영장을 받아가지고 또 조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미친 사람들이다 이 발언을 한 거예요. 요거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저도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또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이거 법령에 의한 행위고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이래서 3년 만에 좀 약간 여야의 입장이 뒤바뀐 거 그래요? 아니냐 뭐 이런 예. 네. 하여튼 뭐 입장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으나 두 분의 근데 말씀은 어쨌든 그때 네. 사건이 있고 나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하게 근데 이제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더 많은 수의 사람을 인원이 좀 불특정 더 다수에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지점을 이제 뭐 민주당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 관련해서 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조금 전 얘기하셨던 그 크레이지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은 한번 크레이지.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또 잠시 들어보도록 후에 하겠습니다. 오늘 모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어떤 거 있을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준비되셨어요? 하나만 더 말하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이게 이제 통보 안 하다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통보를 해주는데요. 네. 이걸 없애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흉악범에게 강력범이 있다. 음. 이런 경우에 그 범행 그 시점에 이럴 때 통화를 누구하고 했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겠죠. 공범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특히 비밀 누설도 통화 내기 중요하잖아요. 이런 제도가 없으면요. 전부 이게 영장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영장 받으면 이게 침해성이 더 커요. 예를 들어 이게 영장을 받아버리면 제 통화 내역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 범죄자하고 통화한 사람이 신원이 누구냐 이름 본인 확인. 요금밖에 안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는 거예요. 범인이 누구하고 통화했느냐 요것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이 제도를 없애버리면 수사상 필요하지만 영장이 넓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자꾸 폐지보다는 물론 이게 너무 악용할 필요는 없게. 근데 검찰도 바쁜데 네. 쓸데없는 사람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통화가 이게 이상한 내역이 있으니까 하지. 자기들도 귀찮은데 그렇게 하겠으면 이게 사찰 효과가 안 생긴다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 검찰이 왜 여죄를 만들어내고 왜 인지수사라고 어떻게 하는데요. 이름이 예를 들면 번호만 있어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잘 모르니까 네. 그 번호에 대해서 이제 통신가입 조회 내역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번처럼. 그러면 주소 나오고 이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나오고 이제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얘하고 좀 뭔가 좀 야당 인사로 뭔가 좀 목소리가 큰 것 같아, 뭐인 것 같아. 그럼 다시 이 사람을 또 다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영장을 쳐요. 그때는 영장 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범죄 사건이 이런 사건이 연루가 되어서 우리가 수사를 해봤더니 통신 조회해봤더니 이 사람하고 이렇게 빈번하게 전화 통화하고 뭐 한 내역이 나오더라. 이 사람 되게 수상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압수할 수 있도록 뭔가 이걸 해달라. 네. 영장을 치면 법원이 영장을 또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지 단순하게 야 그냥 노영이 하나 나왔어 이러고 끝나고 아무런 그 없이 이게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게 검찰의 생각해요. 의지에 따라서 그럼 얼마든지 얼마든지. 수사 확대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그거는 이제 판사가 모든 걸 많이 통제하잖아요. 가지고 모든 걸 많이 가지고서 판사가 영장 통제. 검사가 영장 10개, 받지 100개 말고 가지고 있다가 하자네요. 마음대로 또 하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금방 바뀌어 항상.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자초한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법률 사실이 있으면 네. 좀 특정 지어서 특정을 자주 해야지, 통화한 특정을.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이름이 없어요. 번호밖에. 그러면 많이 통화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 또 많이 통화한 이 사람 이거를 좀 걸러내서 그들을 당사자 이름을 가입 이름 주소 특정해서 또 그 사람을 솎아내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무차별적이다. 아예 그냥 이것도 무차별적인데 국민의힘 쪽도 아니라 민주당 쪽 그다음에 이쪽 이재명 대표 측근 주변 사람들 이쪽 위주로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사찰하고 오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검찰이 예를 들어 누구 번호가 누가 맞느냐 이거 할 때 어느 당 사람인지 이런 것까지 다 미리 알지는 못할 거 미리 아니에요. 알지 못하니까 못하죠.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 잠깐만 네. 서영주 소장님은 안 당했어요 이번에? 저는 안 당해요. 아 진짜 힘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의문의 일패를 했습니다. 1분의 1. 아 저희 기자도 막 당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많이 당했어요. 야당 보좌관 할 때는 야당 보좌관 보좌관. 이명박 박근혜 때 통신조회 자료 아하.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확실히 비주류가 많네. 비주류인가 봐. 예. 난 안 해. 비주류 인증입니다. 슬픈 인증. 마무리. 우리 저 노영희 변호사도 화나네 받으셨네, 또 그죠? 갑자기. 노영희 변호사도 받았어요. 근데 나도 전- 좀 전 해달라는 예- 소리예요. 전 왜 안 예전에도 해주는 거야? 받았었어요. 예전에도 받고 지금도 받았는데 네. 이렇게 광범위한 대상이 되는 거는 처음이다 이런 네. 얘기죠. 대통령도 참 통화 많이 하시기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도 아까 궁금했는데 서 변호사님 대통령 개인 번호 뭐라고 저장해 놓으셨어요? 아니 그냥 윤석열 아 뒤에 뭐 없습니까? 나는 꾸민 말? 뭐라고, 나는 총장 뭐라고. 총장. 총장. 그때 이제 저장해 예전부터 놓으신구나. 번호를 갖고 계셨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한명 나 인증하나요? 노영희 변호사님 찾아보고 있죠. 나 윤석열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번호 있어요? 있어요. 총장 시절 그 개인 번호 오. 네, 있죠. 예. 저 사모님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장모님 것도 있어요. 어머나. 전 장모님 건 없는데. 자, 두 분,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 가죠. 네, 여당 소식 가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중진 현역 의원들과 릴레이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영세, 조배숙 의원을 만나고요. 이 자리에 그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윤상현 의원도 온다고 합니다. 어제는요, 그 나경원 캠프에 있었던 조경태 의원 6선, 그 다음에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 이랑 점심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행보를 보면 일단 당직의 인선, 뭐 지명직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장 마무리를 하고 네. 좀 중진들 만나면서 이제 뭐 고견 듣겠다라고 하면서 뭐 일종의 통합 행보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확실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조금 힘을 좀 이제 받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주도적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거는 우리 서 변호사님 보실 때는 역시 뭐 한동훈 대표의 새로운 리더십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이제 그 자꾸 이제 친한하고 친윤 이렇게 프레임을 잡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분열시키는 공작이고 아, 친한하고 친윤이 대립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신지호 사무부총장은 뭐 반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분도 이게 친윤이에요. 한 팀이다. 윤석열 정권의 1등 공신이잖아요. 네, 김상훈 의원도 정책회장 예, 이분도 이제 친윤이지 이분이 반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자유우파 보수 중에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친한도 있고 친오세훈도 있고 친홍준표도 있고 친원희룡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네. 따라서 지금 이제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굳건하다. 네. 이 말은 이게 그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게 원팀으로 나간다. 다시 또 굳건해졌군요. 예, 그래서 네. 선거가 끝나면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선거 때는 어쩔 수 없이 약간 원래 뭐- 그렇잖아. 그러면 이게 민주당은 뭐 선거 끝나면 계속 원수로 지낼 겁니까? 누구랑요? 선거 때는 치열하게 싸우든 누구든 네. 뭐 김두관이 누구든 딱이 선거 때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끝나고 나면 깨끗하게 승부해서 하나가 되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대통령하고 되고 한동훈 있어요. 대표가 선거한 게 아닌데 뭐가 그러니까 그럴 제 거예요? 말은 자꾸 이게 친윤 친한으로 애초부터가 프레임이 갈라치지 마라. 그럼요. 예. 제 말은 이게 다 친윤이라니까요. 아. 우리 자유우파 네네네. 보수 국민들은 오늘 아침 좀 뉴스 보니까 김상훈 정책위의장 그것도 친윤이고. 예, 그 뭐죠? 그 정부와 여당이 그 티몬 UF 예. 그 사태 관련해서 당정협의회. 예, 네. 이번 주까지 그 일반 구매자 이분들께는 환불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아마 협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거 그러니까요.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게 그 전폭적인 지원하에 지금 상당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아하. 당내도 통합하고요. 이렇게 전열을 재정비해야 네. 제대로 이게 야당하고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과 용산이 이제는 한마음 한뜻으로 화해의 가는군요. 예. 다만 이제 인사를 보면요. 네. 지금 이게 약간은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네. 치세하고 이제 난세가 있잖아요. 네.
평상시가 있고 전정시가 있거든요. 지금은 난세군요. 지금은 이제 난세죠. 예. 지금은 이게 전정시입니다. 야당. 어떻게 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10년 전에 사진까지 올려놓고 이재명 조국 뭐 2시간 번개팅하고 이러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런 난세는요. 네. 조금 이렇게 그 탕평보다는 약간 이렇게 그 당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탕평보다는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강하게 지지하는 그 캠프 있던 좀 이런 분들한테 이게 집중할 힘을 수 있는. 실어줘야 돼.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인사가 탕평보다는 좀 이게 변화 쪽으로 가는 거는 저는 상당히 친한 바람직하다. 체제를 구축하는 건 바람직하다. 예, 바람직하다. 왜? 근데- 지금이 치세가 아니고 난세입니다. 근데 네. 이게 만약에 그 말이 맞으려면 한동훈 대표가 정정식 의원에 대해서 원래 그 자리를 그대로 놔뒀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대통령실에서도 강력하게 이분이 그냥 이 자리에 좀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다고 그래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다. 네, 그랬더니 그렇죠. 네.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놔둘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이렇게 했으면 여기도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있다는. 난세라 그렇답니다. 난세. 아니 그래서 몇 년째 난세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화합의 난세. 장이 되려면 그 이제 원래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예전에 김기현 대표도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이제 경쟁 후보들 만났잖아요. 뭐 천하람, 안철수 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약간 이렇게 다 같이 손도 잡고 그래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이랑 원희룡 안 해잖아요. 장관은 언제 만나요? 그러면은 그 거기 만나긴 만나요? 거기 못 만날 것 같은데. 곧 만난다고. 거기도 딱히 만난다고요? 계획은 없다고 하는 그럼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서로 안 만나려고 회사 지금 보세요. 그러는데 뭔 곧 소리예요. 예, 만난다고. 아니, 원희룡 그다음에 나경원 이분들과 함께 한동훈 대표가 같이 뭘 그럼요. 와, 쉽지 그분들이 않을 것 적이 아니에요. 그냥 경쟁자지 선의에. 네? 잠깐만. 손이 네? 경쟁자지. 이거 했는데 잠깐만. 잠깐만. 선거 때 요즘에 있었던 아, 그래요? 얘기하죠. 요즘에 유튜브 구독자 많이 빠졌죠. 아니요. 저는 꾸준히 들고 있어요. 저번에 빠졌다고 저번에 그랬었잖아. 근데 또 빠져도 갑자기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도 다시 있으니까. 또 복구되니까. 내가 보기엔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를 보면 용산에서 지금 조금 그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는 같아요. 용산이. 예, 용산이. 아. 그러니까 조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다시 2라운드로 길들이게 들어가지 않았냐 보는데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만의 스타일로 가겠다라고 지금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론의 스타일이다. 아하. 예, 그러니까 원래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63%의 당심과 민심을 끌어올렸어요. 네. 용산에 출격시킨 원희룡 후보 당시 원 후보의 끊임없는 색깔론까지 다 받아가면서 네. 6.3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오자마자 확 변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역시나 용산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네. 용산은 정정식 전 정책위장을 알박기로 박아놓고 결국에는 길들이게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이상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예. 여기서 본인이 이 버티는 부분을 드러냈다가는 갈등만 표면상 되기 때문에 거의 한 6일에서 7일을 참다가 네. 본인이 요청을 해서 대통령과 독대를 하죠. 예. 그리고 갔다 와서 대통령에게 들은 내용 중에 본인한테 유리한 내용, 당은 당신이 잘 알아서 하쇼라는 말만 뽑아내서 여론전을 하고 그 다음에 전 정책위원장을 예. 돌려냅니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네. 용산은 한동훈 대표에게 관리를 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관리하고 싶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까지 초라하게 바닥을 치는 이유는 용산 때문에 그래요. 용산이 있어서 불행해진 거예요. 보십시오. 이준석 대표 용산이 체리떼봉 날리고 쫓아냈잖아요. 네.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뭡니까? 따지고 보면 4등짜리를 본인이 용산에서 시켜서 대표 시켜놓고 시킨 거 그대로 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좀 뭐 토사구팽식으로 갔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용산에서는 길들여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에게는 수평적 당정 관계라는 약속이 있어요. 네. 최병 특검은 별개고. 네. 그러니까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려면 힘으로 누를 수 없으니 결국에는 차근차근 각계 격파를 해가면서 가는 스타일로 가겠다. 네. 속도 조절하겠다. 그래서 저는 정정식 전 정책위원장에 대한 한 템포를 넘어가고 네. 최근에 이제 중진 의원들, 권선동 의원 등등등 데리고 이제 식사 정치를 이제 네. 시작했다고 네, 하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이게 한동훈식의 지금 그 용산과의 당정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식이지 않을까. 그래서 막 혁신적인 방법은 네. 구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서서히. 서서히 그리고
이 자체가 용산이 계속해서 소시탐탐 지금 이 주도권 싸움을 노리고 있는 한은 본등기까지 가려면 시간 좀 걸려요. 지금 가등기 상태다. 그냥 지금- 권리관계만 확인돼 있는 상태지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라서 본등기까지는 아. 여러 가지 시사정치와 속도 조절을 통해서 본등기가 네. 확인될 때까지는 네네네. 조금은 좀 답답한 행보를 할 공사했거든요. 그러면 등기 무효 확인 소송 나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영산에서. 용산에서. 영산에서. 네, 등기 무효. 그럴 수 있어. 근데 말씀 중에 그 수평적 당정 관계를 이제 천천히 속도 조절하면서 구축할 것이다. 근데 이제 최혜병 특검은 별개고라고 하셨잖아요. 왜 별개예요? 최병 특검이 가장 속도 조절을 하는 가늠자가 될 거니까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최병 특검 자체는 본인 개인에게는 가장 큰 정치적인 어떤 시험대고. 네. 왜냐하면 당신과 민심에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 발 물어서 말 바꾸고 이거 되면 한동훈은 미래 권력으로서 자격이 지도자로서 그렇겠죠. 사라지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막 밀어붙이고 자기의 정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막 간다? 그러면 용산하고 무너지면 이제 갈등 때문에 본인이 또 못 가냐.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이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뭐 있어요? 시간 끌기. 계속? 그렇죠. 여론전과 시간 끌기 두 개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분은 그냥 이 민주적 절차라는 이름 하에 계속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서 나는 할 거다. 하지만 당내 민주적 절차가 남았다. 이 얘기만 계속 그러면서 반복할 시간 끌 공사니까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용산에서는 그렇지. 동훈이 잘하고 있어. 그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고. 고 한동훈 대표의 시간 끌기 전략이 갈 거란 말은 어떻게 공감들 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아, 한동훈 그래요? 대표가 지금 미리 나서서 뭔가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네. 본인이 뭔가 행동을 한다는 거는 자기에게 네. 어떤 이득이 있어야지 행동을 하는 네. 건데 지금 가만히 있어도 오히려 그냥 뭔가 하는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이 돼서 사람들에게 네. 중도 확산의 의미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뭔가 나서게 되면은 여기랑 싸우게 되고 저기랑 싸우게 되죠. 게다가 본인이 싸워가지고 만약에 뭔가 뭐 제3자가 추천하든 뭘 하든 간에 이게 관철이 돼버리고 나면 네. 나중에는 본인이 다 뒤집어 쓰게 돼요. 독박을 쓰게 돼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그건 거다. 하지 않고 그냥 네. 분위기나 이미지만 가지고 이제 먹고 들어갈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서재익 변호사님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시간 끌기가 아니고요. 네. 요즘은 이제 뭐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올림픽. 올림픽에 보면 이제 뭐 탁구나 배드민턴 이런 네. 거 테니스 같은 거 보면요. 네. 지가 공 한번 치고 상대가 한번 치고 또 내가 한번 치잖아요. 네. 지금 이게 공을 상대한테 넘겨놨는데 말하고 이게 뭐 지금 공은 이재명 대표가 이게 칠 차례거든요. 랠리에서 공을 넘긴 상태예요. 넘겼죠. 지금은? 공은 이게 민주당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받든지 말든지. 공이 안 넘었어요. 근데 받겠다고 하면 이제 뭐 복잡한데 받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아니, 법을 발의를 해야 그래 뭐 공 받든지 입으로만 공 날릴게 이러고 있는 건데 저는 공을 날려야지. 아니 서브가 안 들어갔어. 나 지금 공 쳐 이거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공을 넘긴 거예요, 저쪽. 공 실종된 거 아니에요? 아이, 저쪽에 공은 지금 이제 공을 만들어야 돼. 위장 공격, 위장 그건 공격. 여기로 아니 그러니까 공을 넘겼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자 최혜병 특검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너네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받아- 이제 공 넘기는 받든지 거 아니에요? 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3자 추천을 하겠는데 너 받을래 안 받을래? 그 공을 넘긴 거잖아요. 아니, 아니, 올림픽 경기를 입으로 하냐고요. 공으로 하지. 법안을- 정치는 입으로 하는 거니까 공을 아니 넘긴 정치도 정치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 아니, 거지. 법안을- 정치를 뭐 법안으로 나오고 큰일 날 법안으로 뿐이네. 나오고 정치로 상대방이 입으로만 받을 해. 수 있는 정치는 실체가 말로 있어요. 하는 현상이 예술이다. 존재하는 거예요. 말해서. 그럼 일단은 우리 서 변호사님 보실 때는 넘겼다. 공 넘겼다. 이제 정치는 민주당이 말로 답을 하는 할 예술입니다. 차례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답을 그러면 답을 해야죠. 자 그러면 한 대표 우리도 그러면 제3자 특검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런 답을 이제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차례죠. 아니 거기서 말하는 제3자가 누군지도 정확하지가 않고 또 말이 바뀌었어요 제3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호사 같지 않다니까. 아 변호사인데 자꾸 시험 변호사 아니라고 보셨어요. 어떻게? 아니 근데 네. 이거 입으로만 안 하고 법 발의까지 못 하는 거는 왜 10명 못 모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괜히 분란 일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끌기고 좀 변하는 척. 그다음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척 하는 건데 네. 한동훈 대표에게 하는 민심에 올라타고 싶은 그런 희망이 아하. 있으면 이런 척으로는 절대 못 네, 올라타요. 그 민심이 올라타고 싶은 희망을 담아 중수청이란 걸 만든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검찰 개혁 때 나오는 중수청 아니고요. 중도 수도권 청년. 그러니까 뭐 한동훈표 인재 영입 위원회를 그러니까 상설화된 기구. 그러니까 수시로 좀 좋은 사람들 당에 인재 영입하겠다. 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이번에 당직 인선을 하면서도 쓸 수 있는 사람 풀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너무 적죠. 그래서 좀 외연 확장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중수청을 겨냥한 인재 영입위를 네. 만든다고 하는 소식까지 전합니다. 네. 자 그리고 대통령이 예. 휴가를 갔습니다. 예, 블랙 네. 먼데이 어제 휴가 첫날이었죠. 아.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했고요.
또 이렇게 맛있는 먹방도 선보이고 그 김민재 선수 외삼촌이 하는 식당. 네 축구 김민재? 선수 위넨에 아, 있는 네. 김민재 아. 선수 외삼촌이 운영하는 가게 가서 오징어회도 먹고 오징어회요? 예, 그래서 김민재 선수한테 좋은 거 많이 먹여주세요 하면서 저는 진짜 인생 이거- 행보를 네, 했습니다. 이거를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속이 좋으신 건지 한가하신 건지 네. 지금 온 국민들의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도 못했고 예. 정치 지금 여야가 이렇게 갈등하면서 필리버스터 하면서 지금 거부권을 앞두고 있고 예. 그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휴가 갔는데 그 먹방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재래시장에서. 아 지금 뭐 본인 노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국민들의 민심을 이렇게 안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예.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예. 군 티셔츠를 입어요. 해군. 해군 로고가 박힌 지금 티셔츠. 최병 특검을 거부를 몇 번을 하신 분이 아.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저는 화가 좀 나더라고요. 지금 조롱하나? 아니면 우롱하나? 지금 국민들에 대해서 지금 나는 말이야 나 이렇게 그냥 편안하니까 너희들 떠들어봐. 나 욕할 사람 욕해봐. 모욕적으로 근데 느껴졌다. 모욕적으로 모욕감 느끼는 국민도 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 댓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냥 휴가를 한 2년 갔다 오셔라. 또 어디 대통령이 2년 아니 그런 댓글이 있어요. 그냥 휴가 가셔서 네. 푹 그냥 쉬셔라라는 화가 나 오죽 화가 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댓글 뒤에 우리 숨지 않겠습니다. 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나도 댓글이야 뭐다 나도- 있겠지. 나도 어떤 통신교에 나갈까 그렇지. 네, 댓글 뒤에 숨지 않습니다. 아무튼 네. 제가 봐서는 대통령의 이번 휴가는 쉬셔야겠으나 네. 휴가 행보는 이럴 때는 조용히 뭔가 국정 구상을 한 듯한 이미지를 주면서 고심하고 저 언론에 노출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걸 예. 못 참고 재래시장에서 먹방을 하고 있고 군 티셔츠 입고 정말 속이 터졌습니다. 원래 보통 이제 휴가 때 보통 대통령의 휴가 때 뭐 무슨 구상 뭐 이런 게 많이 하긴 책, 하죠. 구상, 네, 그 다음에 전국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협치, 이 아. 정치의 혼란스러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최소한 한동훈 대표는 척이라도 하는데 그런 척 윤석열 대통령 아니 척도 아니 아니야. 근데 대통령실이 휴가 끝나면 뭐 국정 브리핑 같은 거 할 계획이다. 네. 8월 중에. 아무것도 하지 네. 마. 윤석열 변호사. 근데 저는 국정 이런 이제 구상할 것 때문에 그게 휴가입니까? 그게 중노동이지 휴가입니까? 대통령 휴가 때는 휴가가 어디 그냥 있어요? 푹 쉬어야죠. 아 네. 리프레시. 휴가 좀 때는 이게 좀 쉬어야 쉬어야지 휴가 때. 그때도 아. 국정 구상화가 뭐 발표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휴가 때는 쉬어라. 3, 4일인데 1년에 네. 좀 저는 푹 쉬고 재충전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야당이 공격하는데 그건 너무 아무리 정치가 각박해도요. 네. 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휴가 못 가면 그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느 있어요. 정권이 해결했으면 지금 다 잘 살아요. 먹고 살았으니까 여기까지 온 제 거예요. 말은 이게 자꾸 지금이나 다 어려웠죠 민생은. 네. 그러면 이게 대통령 휴가 못 갑니까? 그다음에 뭐 재래시장 가지고 좀 소통 가지고 자꾸 이게 뭐 먹방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이재명 대표는 그 불나 가지고 순직이 있을 때도 먹방했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무슨 있을 때 상관이에요? 민주당 대표가 아니 제 말은 민주당이 당적이 있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재래시장의 민심 좀 간 걸 가지고 태클 너무 걸고 이게 아니다. 막 먹방한다고 이게 비판할 필요 뭐 있냐 이거죠. 아니, 근데 그러려면- 너무 먹방을 해. 아니 너무. 그러려면 그리고 이게 휴가지가 또 가기 해군 전에 군부대 아닙니까? 휴가 가기 전에 잘했어야지. 맞아요. 아니 제 휴가 말은 이게 가기 전에 잘하고 휴가 간 잘하고. 대통령이 어디 있냐고 역대. 왜 없어요? 다 많아요. 맞아요. 제가 잘하고 보기에 다 들어갔죠. 상대 편에서 보면 다 잘못한 대통령입니다. 아니 우리 지금 역성장 났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 잘했다고 생각했습니까? 보수 국민들이 아니 똑같으니까. 보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당시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휴가 갔을 때 이 정도로 욕 먹는 대통령 없었어요. 그때도 욕 많이 먹지 않았어요? 아 근데 저도에서 이렇게 좀 뭐 네. 이렇게 글씨 쓰는 거 정도지 따지고 보면 네. 이렇게 최병 특검 거부한 대통령이 군 티셔츠 입고 돌아다니면서 버젓이 먹방을 하고 있고 아니, 그리고 웃고 있고 이거 무슨 행위인지. 대통령이 휴가 갈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게 책이었어요. 예. 이번에 대통령은 아, 무슨 맞아. 책을 베스트셀러 읽었습니다. 되고 맞아요, 있어요. 베스트셀러. 근데 우리 대통령님은 네. 휴가를 몇 번 가셨잖아요. 네. 그 동안에 한 번도 책을 보시거나 뭐 하는 게 이제 없었어요. 오징어 베스트셀러 되는 거죠. 오징어. 근데 이런 휴가 가지고 저는 방송 이슈되는 거 미국이든 다른 아, 나라에 너무 문제였어요. 미국 대통령은 틈만 하면 1년에 몇십을 가더라고. 그렇죠. 트럼프 말하라고 여야 그러면은 간에 꼭 그런 붙이고. 이야기는 안 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가셨으면 이런 욕을 먹겠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니까 내수 진작 차원에서 민생 행보를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네. 또 대통령이 이제 휴가지로 출발하면서 이번 주 폭염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럼 폭염 대책도 좀 마련해라 이런 지시를 남겨갔다고 하는데 이게 또 난세에 또 휴가를 가셔서 더 좀 문제인 게 어저께가 그 블랙
먼데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휴가를 가더라도 이런 비상시국이면 당장 복귀를 해서 비상경제회의 주재하고 좀 컨트롤 타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뭐 지금 뭐 당장 그렇게 휴가 갔다가 또 뭐 복귀하는 것도 좀 그림이 썩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이신 거죠. 지금 휴가는 휴가대로 좀 그냥 대통령이든 누구든 이렇게 휴가를 좀 즐기게 좀 해주고. 네. 그럼요. 오늘은 또 이게 그 상승해가 사이드카 걸렸잖아요. 어제는 하락으로 걸리고요. 네. 주가가 좀 오르고 내린 데서 그 휴가 돌아오고 이 말이 되는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조금 오르고 내린 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기재부 장관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또 금융감독이나 금융 다 있잖아 시- 역할이. 시스템이 있다. 그럼요. 네. 그럼 휴가 때 쭉 쉬셔야 되면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 제2요구권 의결됐는데 그럼 이거 땅땅땅 거부감- 하시는 것도 조금 거부감이 미뤄요. 그거는 이제 뭐 기간 제한 있는 거는 예. 기간 제한 있는 거는 지켜야 되니까 아. 그런 거는 이게 처리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방송사법을 꼭 거부하신다는 거죠? 그럼요. 뭐 사법이도 오법이도 육법이도 다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거는. 예. 방송 몇 법이 됐든. 이게- 이게 그런 방송법도 되게 이게 그거 또 통신자료 여야 입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꼭 정권마다 찬반이 바뀌어요. 음. 본인들이 이제 정권을 안 잡고 야당일 때는 네.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했던 것이고, 아니 예를 들면 방송에 대한 정상화에 대해서는 늘 입장이 바뀌는데 저는 정말 지켜볼 거예요. 대통령이 정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다양한 이 지금 법안 넘어간 것들을 네. 휴가 기간에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 아. 어쨌든 방송사법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발언을 하셔서 제가 말하는데요. 네.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방송사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그걸 거부하고 안 맞고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못했을 뿐인 것이고, 그래서 그게 정권마다 막 바뀐데 입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그거 자꾸 말고 민주당 얘기를 이명박 자꾸 박근혜 얘기하고. 네. 갑자기 발이 바뀌었어. 여튼 아니 근데 여야가 우리가 네. 바뀌었으니까. 국무회의가 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열렸고 방송사법에 국무총리 대해서 주재로 열렸고. 예,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고 그다음에 제2요건 요거 이제 요청이 됐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거 언제 하느냐 네, 요거만 이제 남아 행사하느냐 있는 거죠. 만 남아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할 거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오늘 직접 방통위 정부 과천청사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박문진 이사장 의결했던 그 내부 문서, 속기록, 회의록 이런 거 다 확보해서 좀 들여다 보겠다. 네. 그러니까 이진수, 김태규 2인 의결 체제의 그 부적절성에 대해서 들여다 보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어쨌든 그 유일하게 지금 방통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김태규 위원장 직무 대행이시잖아요. 어저께 또 기자회견처럼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위원장 탄핵을 시도하는 건 희대의 촌극이다. 민주당이 거의 탄핵의 희화화를 완성시켰다. 야당목 방통위원이나 추천하라 이렇게 요구를 이준숙 했습니다. 위원장은 지금도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일단은 직무 정지가 된 거 직무 정리가 됐고. 네. 아. 아닌가요? 한참- 탄핵안이 통과가 돼야 직무 정지인가요? 지금 네 맞죠, 됐어요? 맞죠. 네, 직무 직무 정지죠. 정지. 예예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순간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 방통위도 예. 참 힘들게 가네요. 방통위 이 김태규 직무대행 이분은 조금 본인의 직무를 벗어나는 발언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본인이 이래라 저래라 정치적 발언을 왜 하죠? 그러니까 이분도 뭐 어떤 이진숙 위원장 백을 믿는 건지 용산의 백을 믿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방통위를 이렇게 누더기를 만든 윤석열 정부가 이해가 안 돼요. 방통위라는 조직 자체는 알다시피 독립적이고 굉장히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그러니까 독립성을 갖고 있는 위원회잖아요. 네. 여기는 합의적 기구이기 때문에 네. 어디 외압도 들어오면 그래서 여야의 어떤 그런 구성비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 추천이 있지만 최소한 다른 데서 어떤 간섭이 들어올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뭐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진숙 위원장 편들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왜 야당한테 아니 민주당한테 추천하라고 그런 식이나 해라 네. 라는 것은 정치 행위를 하잖아요. 이분은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본인도 탄핵시켜달라는 소리 같아요. 아니 느낌에 그래요. 나도 해주라. 아, 그러면 해줄게. 아니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거 지금 뭐냐면 권익위 여러분 설렙니다 지금. 아니 이진수 이 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뭐 며칠 만에 탄핵을 해서 민주당이 과했다 하지만 이틀. 그게 네. 아니라 네. 저는 이분처럼 과한 방통위 처음 봐요. 임명된 지 6시간 만에 네. 좀 업무 파악도 안 되고 바로 방맹이 들고 들어가서 바로 의결시켜 버리잖아요. 네. 탄핵 당한 일을 이렇게 초단기간에 한 방통위원장은 또 없다. 아, 저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네, 네. 혹시 게다가 이번에 예. 박문진 이사 선임된 이명무
그 임무영. 임무영. 예, 그 사람이 옛날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변호도 맡고 막 그랬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적으로 지금 이 이사선임 절차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어요. 네네네. 그 어떻게 방통위는 이렇게 간 데는 야당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옛날에 제가 그 한두 달 전부터 계속 근데 오래 전부터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그 사퇴 안 하고 헌법재판소 추정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예. 저게 말대로 맞잖아요. 그럼 우리 다 마찬가지로 그거는 같이 이제 말했어요. 다 마찬가지죠. 같이 문제는요. 말했어요, 같이.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은 네. 대선 불복에 저는 있다 봐요. 대선 불복?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잡고 8개월 만에 MBC KBS가 정광석과처럼 이게 교체됐습니다. 물론 이게 우여곡절이 있었죠. 네. 그때 막 노조도 강규영 이사 연구실까지 찾아가서 김밥 문고로 막 쫓아내고 이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네. 8개월 만에 이게 바꿨어요 다. 네, 네. 근데 이번에 MBC 바뀌도 이번에 바꿔도 2년 넘었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게 옛날에는요. 야 대통령 선거 지면 야 우리가 이제 졌지. 그럼 KBS는 당연히 대통령 임명하겠지. 뭐 MBC도 이렇겠지. 이렇게 승복을 했다고 옛날에는. 김대중 노무현 때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임명하고 네.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근혜 대통령 임명하고 그다음에 문재인가 대통령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임명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KBS MBC 임명하는 거는 이 꼴을 못 보겠어. 이거거든요. 그게 원래는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KBS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과거 그래 왔다는 거죠. 과거의 정권 이 국민의 방송이라는 거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입김이 무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권이 중요한 겁니다. 대선 왜 이기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정당이라는 게 네. 권력에 졌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네. 성자가 이게 먹더라도 이게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뭐 방송이라는 게 중립 이런 다 중요하지만 예. 실제 현실은 네. 정권에 따라 이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법이 네. 그렇잖아요.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해서 다수가 되고 여당까지. 그다음에 KBS 이사는 아예 대통령 임명권자고 네. 추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걸 인정 안 하면서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벌어졌다. 이제 좀 포기하세요. 안 됩니다 이거. MBC 못 막아요. 진짜 저는 너무한 것 같아. 최민희 위원장 자기들이 뭐 출시고 방출시고 네, 네. 이해는 돼. 뭐 눈치도 보이겠지. 미안하기도 하고 국회의원들 너 뭐하냐. 뭐 이게 압박도 받을 거야. 네. 여러 이제 방송 단체들이. 예. 그렇지만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대통령의 칼이 네. 민주당 칼보다 빨라. 먼저 빼는 거예요. 총으로 치면 순서가 있거든. 동시에 뺄 수가 없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표정 원샷 좀 잡아서. 순서 동시에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한 말을 되게 듣고 있어 내가 참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정말 포기하세요. 압권이다 압권. 아니 알았다니까 칼이. 네.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 임명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냥 형식적인 임명을 말하는 거지 대통령이 독재를 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맞다는 거잖아 지금 네. 이분의 얘기는. 그 저는 그 인정했어요. 봐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재인 대통령 임명해야지 그럼 누가 임명합니까? 아니 그럼 이게 홍준표 씨는 태평 임명합니까?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왜 절차를 그래요? 봐도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뭘 하는 건 맞는데 네. 그 이전에 국민들의 민의를 따라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행동해라.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무슨 구구 유튜버들이 하는 말이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 이상대로 모든 게 정권이 몇십 년 되어 왔느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석 변호사 얘기는 현실이. 그게 좋다거나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신 것 같고 그 전 정부들에서 대체로 다 그렇게 해 좋다고 하는 것 왔는데 같은데 옳다고 왜 하는 거 그렇게 못하냐는 왜 아니, 안 하냐는 거. 제가 아니요, 이걸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 생각하면 네.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국정을 포기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유 같지 않은 게 아니면 참 이게 방송 용어가 맞을지 모르지만 참 머리가 나쁜 건지 누가요? 아니 이 현 정부가 예? 이런 이유로 되잖아요. KBS, YTN, 이동관, 김홍일 거쳐오면서 여기를 이제 이 친정부식으로 완전 바꿨잖아요. 그때 이유가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장. 네. 방송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현 정부의 어떤 지적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자꾸 가짜 뉴스를 통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네.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KBS 장악했어요. 그리고 YTN 넘겼어요, 민영화. 근데 지지율이 어때요? 좋아졌나요? 뭐 그 방송들이 네네네. 제가 봐서는 논조가 많이 변하기도 했고 비판 논조가 좀 무뎌지긴 했으나 네. 그러면 당연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아졌으면 지지율이 올라가야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국정 운영의 탓을 본인한테 찾지 않고 이런 방송의 어떤 원인으로 잡으면서 방송 장악을 하면 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방송들이 잘 나를 알려주면 나는 지지율이 폭발할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MBC도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나 이런 기형적인 구조의 어떤 방통위를 운영하면서 자격 미달인 후보자를 보내서 네. 지금 정치도 파탄시켜 놓고 여야 간의 협치도 다 이 때문에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 놓고 MBC를 장악해요. 그리고 나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근데 안 올라가거든요. 저는요 지금 말씀 되게 맞는 말인데 서정욱 변호사의 사고 방식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더 그게 끔찍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그래서 생각해요. 국정을 포기 당하는 수가 있다. 이게 왜냐하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의 일관된 논리는 일단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대통령은 네가 뽑지 않았느냐.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아라. 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독재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아까 통신수 사찰도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 피해가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다음에 MBC나 뭐 KBS나 공영방송인데 그럼 대통령이 그럼 집권했으면 집권 여당이 가지고 간 게 맞는 거지. 니네가 왜 감나라 배나라 하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는 건데 이게 바로 기본적인 이 보수들의 생각이고 이런 보수 유튜버를 즐겨보는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그 생각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전 이게 바로 이 상황의 지금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전 정권에서 근데 예를 들면 근데, 예. 대통령이 되면 예. 다 그냥 MBC KBS 사장은 그냥 바꾸는 게 당연했었어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때는 8개월 만에 예. KBS MBC를 8개월 만에 바꿨는데 예. 그러면 이게 민주적으로 바꿨냐고요. 강교행에서 연구실까지 찾아가가지고 법인카드를 다 이게 탈탈 털어서 김밥 한 줄 먹는 걸 이렇게 해임시켜가지고 재판까지 졌잖아요. 이래가지고 장악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저는요 다음 대통령 때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요 네.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당신 임명하시오. 왜 이재명 대표 대통령 그게 현실인데 네. 법이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럼 아예 그냥 그런 그래서 법을 바꾸자고 법 대통령이 바꾸면 누가 임명합니까 이게?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이 악순환을 이게 끊자는 형식적인 절차가 소리잖아요. 실질적으로 누가 임명하냐 그러면요. 그게 방법이 없잖아요.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거고요. 거기 관여를 지금 좀 그 관계를 대통령보다 끊으라는 정당성이 거예요. 더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대법원장 임명할 겁니까? 노조위원장 임명할 겁니까? 뭐 누가 임명하느냐고. 내부적으로 임명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한 게 노조가 하라는 아니 거죠. 내부적인 노조가 절차를 아니죠. 통해서 나중에 그 합리적으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냥 결정권자가 하는 그 방식으로 가자는 게 방송사법인데 그 부분을 걷어차겠다는 소리니 뭐. 네. 자, 하여튼 요 의견은 뭐 평소에 좀 달릴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대통령까지 더 멋있으십니다. 빠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끝으로 좀 볼까요? 요거는 그냥 제가 짧게 네. 전하고 가겠습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삼남 김홍걸 전 의원이 그 DJ 사저를 한 제과업계에 매각을 했어요. 그 뭐 제과업계 일간지 뭐 하여튼 3명의 가족한테 매각을 했는데 네. 100억 원대 매각을 했다고 하고 뭐 상속세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뭐 1년에 한 3억 냈다라고 네. 하는데 이제 이걸 두고 새로운 미래 지도부가 민주당을 향해서 쓴 소리를 했어요. 도대체 250만 당원 자랑하는 민주당 뭐 하고 있느냐? 민주당의 김대중 정신, 노무현 가치가 소멸되고 이재명 아바이 수령 일기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민주당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해주세요. 제가 봐서는 새로미래 전병현 대표 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럼 뭐 했어요? 본인은 김대중 정신이 있겠다고 해놓고 새로미래에서는 민주당이 욕하는 거 외에는 뭘 했죠? 솔직히 김홍일 전 의원 자체가 저는 좀 속내를 알아요. 네. 김홍걸, 네. 김홍걸 의원 김홍걸. 자체가 여기 세금 부담 때문에 마이너스 대출도 받고 예. 주변에 그 옆에 있는 보좌진들이 다 각자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네. 세금을 내는 수준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들게 유지해 왔던 부분이고 이거를 서울시에서 좀 네. 이거를 수용을 해서 여기를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에 기념관과 문화공간으로 가자는 요청들이 있었고 네. 박원순 전 시장 있을 때 적극 검토하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저는 오세훈 시장 이런 부분들을 네. 좀 여야의 정치 개념을 떠나서 김대중 대통령 하면은 따지고 보면은 이게 정치사에서 네. 서로 간에 존경할 만한 분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서울시에 사저가 있으면 서울시가 인수해서 이 부분을 문화공간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하다 고민 끝에 이제
민주당과 이분이 제가업계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커피숍 공간으로 하고 네. 그다음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가지 기념품을 두면서 시민들이 와서 여기서 같이 즐기는 공간으로 하는 쪽으로 최종 합의돼서 되는 세 것이 명이 공동 하기로 소유하면서, 했는데 예. 이걸 가지고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께서 네. 이런 악담을 민주당이 할 만한 빌미로 사용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부끄러워야 된다. 네. 근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이호 여사 유언장이 있어요. 네. 만약에 그 매각되거나 보상이 나오면 3분의 1은 이제 그 기념사업에 내고요. 나머지 3분의 2 가지고 아들 삼형제 홍일, 홍업, 홍걸 n분의 1로 3분의 1씩 나눠 가지라. 네. 이렇게 유언을 썼는데 아 이호 여사가. 예. 네. 근데 공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공정 솔직히 부모 뜻은 명백한데 네. 유언이라는 게 5가지 방식이 좀 복잡해요. 네네네. 그래 보니까 공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무효다. 이래가지고 이게 재판이 붙은 거예요. 압류를 하고 김홍업 씨가. 네. 근데 그 재판 이후에 합의를 한 거예요. 안 팔기로. 네. 그래서 이게 압류를 풀어준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상속세가 17억이에요. 네. 근데 100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네. 남는 돈은 그럼 이게 누가 가질까요? 그리고 이게 17억이라는 게 말이 나려면 방법이 많아요. 지금 김홍걸 이분이 옛날에 최규성 게이트 뇌물 37억 받은 것도 있었고요. 네. 그걸 떠나서 이게 재산 허위 신고 차남한데 강남의 아파트를 몇 채를 이게 넘겨준 이런 걸로 이게 민주당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복당식 있지만 예. 지금 이 동교동 이 건물이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영국하고 일산에 2년 산 거 빼고요. 61년부터 살은 집입니다. 이 역사적인 유적이고 네. 이걸 팔아먹는다는 거 카페즘에 제가 보기에 부모한테도 이게 불효지만 우리 역사에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 17억이라는 게 마련할 길이 없겠습니까? 100억짜리 집인데 또 본인이 재산 지금 이게 허위신고한 거에게 재산이 아들한테 간 것까지 얼마냐고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 그래서 이 비판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요 이야기는 뭐 요 정도 네.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예. 네, 오늘 세 분과 함께한 시간 역시 오늘도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포기하라는데. 올림픽에서도 운동선수들 포기하지 마시고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분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